미국의 8월 실업률이 3.7%로 올랐으나 일자리가 31만 5천 개 증가해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택을 팔려는 셀러들 가운데 5명 중 1명이 가격을 내리고 있어 주택시장이 본격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53%의 미국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답해 작년보다 여행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전액 탕감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67%에 달하고 중산층에서는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코로나 백신과 원숭이 두창 대처, 재난지원,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합해 470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발표된 미국의 8월 실업률이 3.7%로 오르고 일자리는 둔화됐으나 3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해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속 금리 인상으로 고용마저 냉각될 수밖에 없지만 우려보다 선방하고 있어 실업률 없는 물가 잡기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5일 노동절을 목전에 두고 나온 미국의 8월 고용 성적이 여전히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3.7%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라갔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일자리는 31만 5천 개 증가했다고 연방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7월에 52만 6천 개 증가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겁니다. 그러나 연속 금리 인상으로 수요와 생산, 고용마저 의도적으로 과열을 시키려는 연준의 조치 속에서도 3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선방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2.25%나 금리를 올렸고 앞으로도 지속 인상을 공언함으로써 과열을 시켜 물가 잡기에 오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 30만 개, 2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선방, 호성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8월의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2만 2천 명, 건설업에서 1만 6천 명, 광업에서 6천 명을 늘려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업에서 가장 많은 6만 8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헬스케어에서 4만 8천 명, 소매업에서 4만 4천 명, 레저 호텔 식당에서 3만 1천 명을 늘렸습니다. 재정활동에서 1만 7천 명, 도매업에서 1만 5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2천 명 줄인 반면 주정부 3천 명, 로컬 정부 6천 명을 늘려 1월 앞에 7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고용시장이 미국 경제의 최후보리로 지탱하고 있음에 따라 연준의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방한 9월 고용지표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9월 20일과 21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6월과 7월에 이어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의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내딛게 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연속 금리 인상으로 수요와 생산, 고용과 성장까지 의도적으로 과열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고용시장이 지금처럼 버텨준다면 실업률 급상승 없는 물가 잡기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팔려는 셀러들 5명 중 1명이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이 본격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려는 매물이 지난해보다 27%나 늘어난 반면 집을 사려고 둘러보는 바이어들은 1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두 버팀목들 가운데 고용시장이 선방하고 있는 반면 주택시장이 더 냉각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팔려는 셀러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이 도중에 리스팅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N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도중에 가격을 내리고 있는 셀러들의 비율은 지난해 11%에 불과했는데 이번 8월 중에는 20%까지 2배나 급증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가장 많이 몰려
몰려있는 중위 리스팅 프라이스는 7월 44만 9천 달러에서 8월에는 43만 5천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8월에 리스팅 프라이스 아래로 주택이 팔린 상황은 1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CNBC 방송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매물로 나온 집들은 주택시장에 5일이나 더 있다가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집을 팔려는 공급이 주택시장에 급속히 늘고 있다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판매된 기존 주택들은 7월에 전년보다 20%나 줄어든 바 있습니다. 팔려는 셀러들의 주택 공급이 급증하는 반면 살려는 바이어 행렬은 급감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급속 냉각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인 협회에 따르면 팔려고 내놓은 주택 공급량은 전년보다 무려 27%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 집을 사려고 쇼핑해 보려는 홈투어, 부동산 서비스 요청은 8월에 16%나 급감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연속 금리 인상의 여파로 모기지 이자율이 2배로 급등하자 모기지 신청과 주택거래가 급감했고 결국 가파르게 급등해온 주택가격마저 서부 대도시들을 시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중반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판매자 우위의 셀러스 마켓에서 사는 사람 쪽이 유리해지는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은미입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말과 이어지는 노동절을 맞아 53%의 미국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여행 비율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동차 여행과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 모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AAA는 이번 노동절 주말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은 비행편에 작년보다 10% 더 많은 승객이 탑승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행객의 급증은 지난 여름 전국 공항의 연착과 결항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연휴에 그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연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는 시애틀이 1위에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교통부는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보고 약간의 혼잡을 예상할 수 있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절은 휴가 시즌의 끝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AAA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가을 동안에도 여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73%는 노동절 이후에 여가 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52%는 자동차 여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30%는 비행기를 이용, 7%는 배를 이용한 여행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올 가을 가장 인기 있는 여행은 국제 유람선 여행으로 꼽혔고 카리브해와 캐나다, 유럽, 그리고 멕시코가 여행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노동절 주말은 전국 단위 트리플 예약을 기준으로 2021년에 비해 국내 여행이 22% 증가한 반면 국제 여행 예약은 지난해보다 104% 증가할 것으로 AAA는 예측했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말 운전으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스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노동절 중 사상 최고의 가스값을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도 연휴에 물가가 이렇게 높았던 건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가스값은 전국 평균이 3.8달러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차량이 장기 운행을 할 준비가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체 차량 검사도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조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일괄 탕감에 따라 전액 탕감받는 비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67%에 달하고 중산층에서는 50%를 넘는 것으로 JP모건 체이스의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전액 탕감 비율로는 흑인들과 히스패닉이 가장 높고 탕감 액수로 보면 연 조정소득 7만 6천 달러에서 11만 6천 달러 사이의 중산층에게 전체의 절반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 융자금 빚을 1인당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나 일괄 탕감해 주기로 발표함에 따라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오늘 발표한 학자 융자금
탕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 융자금 가운데 연방론인 1조 6,200억 달러 중에서 34%인 5,490억 달러를 탕감해 주게 됩니다. 연조정소득 개인 12만 5천 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하면 누구나 학자 융자금을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학자 융자금 빚을 전액 탕감받는 비율을 소득 계층별로 보면 연조정소득이 3만 4천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은 67%나 전액 탕감받아 학자 융자금 빚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3만 4천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 사이에서는 58%가 전액 탕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5만 2천 달러에서 7만 6천 달러 사이인 중산층은 52%가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7만 6천 달러에서 11만 6천 달러 사이의 중상층에서는 48%가 전액 탕감받습니다. 연소득 11만 6천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36%가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인종별 전액 탕감 비율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들이 많았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받고 있는 흑인들은 절반을 약간 넘는 51%가 전액 탕감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은 61%나 전액 탕감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백인들은 48%가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분석에 따르면 인종별 평균 탕감 액수를 보면 흑인들이 11,250달러로 가장 많고 히스패닉이 9,516달러, 백인이 8,964달러의 순이었지만 아시아계는 별도로 추산되지 않았습니다. 전액 탕감 비율은 저소득층과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가 더 높았지만 전체 탕감액이 들어가는 액수에서는 절반이나 연조정소득 7만 6천 달러에서 11만 6천 달러 사이의 소득계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JP 모건 체이스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학자 융자금 빚은 저소득층이면 이미 대학에 다니며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보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환해야 하는 융자 빚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전액 탕감 비율은 저소득층이 가장 높은 반면 전체의 탕감액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것은 연소득 7만 6천 달러에서 11만 6천 달러 사이인 중상층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김은미입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코로나 백신과 원숭이 두창 대처, 홍수와 산불 등 재난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합해 470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면 새 백신을 내년에도 무상으로 맞을 수 있게 되고 차세대 백신도 개발되며 원숭이 두창 백신과 치료제 확충 공급, 켄터키 홍수와 캘리포니아 산불 등 재난에도 지원하게 됩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연간 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한 추가 경정 예산, 긴급 예산으로 470억 달러를 승인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이 요청한 긴급 예산 470억 달러에서 가장 큰 규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관련 예산으로 224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이 긴급 예산은 곧 대규모 접종에 들어가는 새 백신을 위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바닥난 코로나 검사기와 차세대 백신 연구 개발, 미래의 변이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홍수와 대형 산불 등 천재지변을 겪은 켄터키,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에 6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어 39억 달러를 들여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돼 있는 원숭이 두창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부족한 백신과 치료제를 긴급 확충해 미 전역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6억 달러는 지구촌의 원숭이 두창 대처에 지원키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백악관 긴급 예산에는 전쟁 발발 6개월을 넘긴 우크라이나에게 국방장비 45억 달러어치를 포함해 11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은 현재 회계 연도가 9월 말에 끝나고 올 연말까지는 임시 예산으로 연방정부를 운용키로 정치권에서 합의돼 있어 내년 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 예산을 편성해 470억 달러를 승인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긴급 예산이 승인돼야 곧 대대적인 접종 캠페인에 돌입하는 새 오미크론 백신을 미국민들에게 내년에도 무상으로 접종시킬 수 있게 된다고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테스트기를 무상으로 각 가정에 배포해온 정부 프로그램 재원이 바닥나 중지됐는데 새 긴급 예산을 승인받아야 재개할 수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최근 텍사스에서 미국 내 첫 사망자를 낸 원숭이 두창 백신과 치료제의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